오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3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모든 촉각이 세월호 특별법에 와 있으실 줄 압니다. 어제 여야와 유가족이 만나는 3자 대화가 결국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유가족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 총회를 통해서 모아진 총의를 들고 지금 유가족 대표는 이미 국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측에 10시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 측이 11시로 연기를 요청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 재개될 협상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통과 파국의 수렁으로 끝내 침몰하고 말 것인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침 한 끼만 거르고 나가도 온종일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안산 단원고 유가족들은 생때 같은 자식들이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들입니다. 또 그런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었다면 이렇게 매몰차고 야박한 정국 운영을 하겠느냐는 국민의 물음에 오늘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영건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만 위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법이고 정의를 세우는 법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진지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당을 물론이고 경제 전문가 등이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할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액이 급등하여 495조 8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에 5조 7천억이 늘었던 가계대출이 올해에는 8개월 동안에 무려 16조 8천억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소위 DTI, LTV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올 8월 한 달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5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 가장 급격한 증가로 지난달 2조 7천억 증가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 때문에 일부 신도시에서는 수백 곳의 떴다방이 활개를 치면서 불법 전매가 조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사상 최대 수준의 부채와 저성장이 맞물린 소위 유독성 조합이 세계 경제를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채 축소에 나서고 있는 이때 유독 대한민국만 부채 확장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정책입니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펴낸
글로벌 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53개국의 국내 총 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5.1%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당시에 비해서 6.4%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92.9%로 2008년에 비해서도 10%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가계부채 확장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내수 침체에 이은 저성장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빚을 내서 부동산 정책을 부양하는 위험한 수단을 즉각 중지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재현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가계부채를 말씀하셨는데 정부부채, 나라부채를 얘기하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며칠 전에 9월호 재정 통향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총 503조 3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국가 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총 나라 빚을 도대체 합산해보면 2,090조, 약 2,100조에 달한다는 전망입니다. 빚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애도가오냐는 징계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중앙정부 채무는 160조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출범한 해인 2009년에 350조에 육박했고 정권 말백인 2013년에 460조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만에 40조에 가까운 중앙정부 채무가 증가하여 무려 503조를 돌파한 것인데 이는 2003년과 비교하여 금액으로 340조 그리고 200% 이상의 증가 수치입니다. 그런데 500조는 채무 증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도 6월 달에 KDI가 정부 장밋빛 경제 전망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4년 후인 2015년에 중앙정부 국가 채무가 500조를 넘어설 것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고집하고 정체불명의 4대강 사회 22조 원, 개념조차 막연한 창조경제 15조 원의 예산을 쏘아받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잘못된 저정 운영 정책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24조 4천억으로 57.5%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작년 동기에 비해 3조 6천억이 증가했지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천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세금을 걷지 못하고 개인 주머니에서만 열심히 세금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 개개인에게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더 걷겠다는 청와대와 세력당은 저희는 의심스럽습니다. 며칠 전 방한한 피케트 교수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 최근 담배 소비세 인상 등 사례가 한국어 추세 정책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불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를 비운 중앙정부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는 손쉬운 세목을 끼워넣어 세수를 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감세되어 있던 고소득자의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누진 체계를 강화하고 나라 국가의 빚더미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근인순 의원님의 아동학대 관련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22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주 사건, 칠곡 사건 등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역 아동보호 정보기관과 학대 아동, 피해 아동 정보 쉼터 설치 확대,
청담원 직원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행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과연 말만 있는 복지, 생색만 있는 복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금년 들어서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일반 240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3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어제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에 이제는 의심사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대 현장에 경찰과 동행하여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량은 당연히 폭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원래는 그 개정된 그 아동복지법 후속 입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 배치 기준을 원래는 10명 이상으로 했다가 갑자기 6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이런 상태로 시행령을 공부를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이 어떤 복지를 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새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한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부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고 원래 한국에 예비됐던 572억 원을 내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169억 원으로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연 가정에서 안식을 얻어야 될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정말 누가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이번 국회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발언 주시죠. 네, 오늘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